민진 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틀린 것마저도 증명을 해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구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다루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그만큼 강대강의 대결이고 굉장히 센 사람들, 가요계의 최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붙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사롭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론화가 되긴 했지만 민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을 들고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애초부터 이번 사태를 예견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전부터 터질 게 터졌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화설이 깊었던 두 사람, 결국 오늘을 기점으로 터졌다. 왜 터졌는지, 그리고 왜 이번 문제가 공론화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업계 내부에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민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민진 대표가 하이브로 온 순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일단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닮았대. 성향 자체가. 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분을 되게 오랫동안 본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방시혁과 노련한 방시혁이 붙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자존심이 엄청 세고 의사 결정 성향이 되게 비슷하대. 한번 결정 내리면 이게 맞다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 이제 두 거장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민진 대표가 어도어에 들어오면서 경영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레이블의 대표들은 다 방시혁 의장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왜냐면 거액을 투자했고 대대적으로 밀어줬고 성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근데 민진 대표는 노받고 그게 뭔데? 신경 안 써.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진스의 컨셉을 두고 의견 마찰이 벌어졌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의견 마찰이 벌어지면 방시혁 의장의 말을 좀 반영하고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민진 대표가 뭔 상관, 나 경영에 대한 독립성 인정받았는데 노받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모 회사가 좀 얘기한 부분은 완전 그냥 조금 더 반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 근데 문제가 뭐냐, 대성공. 대성공.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유입니다. 봐봐, 니네가 했던 대로 안 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되잖아. 그다음부터는 아예 방시혁 의장의 눈치를 안 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느 하이브가 너무 쩔쩔매니까 어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주고, 이거 너무 하이브 무시하는 거 말까지 나왔었어요. 진짜로 너무 진짜 개무시하는 정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예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하이브가 대형 기획사고 각종 독립 레이블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모 회사고 가요계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앨범을 낼 때는 가요 기획사에서 그 시기를 다 조율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같이 경쟁을 해봤자 제 살 깎아서 먹기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도 야, 우리 1월 달에 낼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2월 달로 미룰게. 그럼 2월 달 우리가 더 준비하니까 우리가 2월 하면 안 돼요? 그래 알겠어. 우리가 3월로 미룰게. 이렇게 하이브 내에서 조율을 해왔는데 어도어에서는 아예 그런 거 모르겠고 뉴진스는 5월 달에 낼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그 날짜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도 정당하게 지내온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노빠꾸식으로 민진 대표가 해버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대표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뉴진스의 멤버들도 다수가 소스뮤직의 연습생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룹이거든요.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저에게 돈도 됐고 연습생 멤버들도 대줬고 물적 분할로 소스뮤직에서 어도까지 분리시켜줬어요. 전권을 다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밀어줬는데 모두가 민진 대표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까지 벌어졌으니까 하이브 내에서는 전사적으로 이거를 막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민진 대표가 노빠꾸로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밀어붙이냐,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방시혁 의장 역시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방시혁 의장이 지금의 자리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부딪혔거든요.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 속에서 승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살아남은 속된 말로 상여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시혁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까지 된 이상은 그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 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고요. 일단은 공식 질의서까지 내보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너 쳐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양측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끝이야.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피프티 사태처럼 이렇게 따로 애들을 때려가는 것보다 정말 비즈니스맨들의 싸움이죠. 경영권을 어떻게,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 했으니까.
일단은 이번 문제가 애초에 경영권 싸움에서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 근데 전략적인 목표를 다 수립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셉들이나 여러 가지 약점들도 다 많아. 그걸 누가 알고 있냐? 민희진 대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처음으로 꺼내는 문제가 제일 아파하는 걸그룹, 방시혁 의장의 걸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대. 왜냐하면 본인 손으로 방탄소년단을 보이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걸그룹도 세계적인 걸그룹 만들고 싶다라는 건데, 사실은 뉴진스의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의 입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프로듀서로서의 욕심이 좀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이브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창의력 싸움이잖아요. 아티스트 싸움이. 문화 컨텐츠, 문화 비즈니스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말 나오게 만든 것 자체가, 아일리시 결국은 성공하려면 뉴진스보다 확실히 다른 차원의 컨셉트와 기획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점들이 하이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노빠꾸냐? 왜 잃을 게 없게? 왜 잃을 게 없냐? 봐보세요. 결국은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이번 경영권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뉴진스를 가지고 이겼어. 그럼 자기가 하이브 그전에도 방시혁 의장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더더욱 뉴진스를 필두로 하이브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상황을 이기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전에 그 계획이 다 탈취가 됐고 확인이 됐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쿠데타를 한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면 어떻게 할 건데, 저도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희진 대표가 결국 뉴진스를 하이브에 넘겨주고 끝난다고 쳐. 그럼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보여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SM과 하이브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프로듀서로서의 위상을 탄탄히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민희진 대표를 향한 투자 제의가, 문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1,000억, 2,000억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중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까지 민희진 대표가 만든다는 그룹에 돈을 댈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 배신자를 쓸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국내 논리예요. 국내 논리. 배신자 과연 쓸까? 그게 중국 자본이고 그게 미국 자본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봐.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끝까지 감싸고 지키고 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더라도 민희진 대표 밑에서 아이돌로 크고 싶은 멤버들이 없을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민희진이라는 거성,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가장 몸값 높고 가장 감 좋은 프로듀서가 시장에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대표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이브, 결과적으로는 민희진 대표의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민희진 대표는, 이건 뭐 제가 민희진 대표를 직접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업계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틀린 것 마저도 증명을 해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굽힐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강대강으로 맞서 싸우고 한번 맞짱 붙고 지면은 나가더라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 서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 진짜 피해자 누구냐? 하이브 주주.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하이브 주주들. 제가 하이브 주주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뉴진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뉴진스가 설사 민희진 대표 편에 서서 이긴다고 하든 민희진 대표가 져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뉴진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고하게 IP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톡톡 튀고 개성을 갖춘 민희진만의 색깔이 잘 투영이 됐었는데, 민희진이라는 거성이 나가게 되면서 뉴진스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야. 뉴진스와 하이브 주주들밖에 피해보는 사람 없다. 30만 원 왔을 때 팔걸.